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두 달간 진척이 없었던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다시 제기되면서 뉴욕 증시는 3일 연속 양봉째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양봉은 갭 상승 양봉으로 투자 심리의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의 2.4조 달러와 백악관의 1.5조 달러의 차이는 크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과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낙관적인 발언을 내어놨습니다. 전날도 문우신 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대본 에너지와 WPX 에너지의 합병 방침이 발표되었고, 카지노를 운영하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의 영국 카지노 업체인 윌리엄 홀 인수 방침 발표 등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도 투심 개선에 일조를 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이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인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하자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이 미국 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상무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며 바이트댄스와 오라클과 월마트의 틱톡 거래 관련한 불확실성은 확대되었습니다. 댈러스 연방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 활동 지수는 13.6으로 전월의 8.0에서 큰 폭 상승했습니다. WTI는 0.9% 상승한 배럴당 40.6달러로 마감했고, 금값은 1.1% 상승한 온스당 188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는 0.72% 하락한 26.19입니다. 1.02% 갭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인이 선물 현물을 동시 매도하며 지수에 다소 부담이 되었고, 장 초반 2339선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이후 매물을 소화하며 음봉권 진행했고, 장 막판 시초가 도지 회복은 했지만 동호가 기관의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매수를 외인이 하방으로 던져주며 2327.89, 0.86% 상승 윗꼬리 음봉으로 60일선 회복 마감입니다. 주봉은 저번 주 폭락을 2.15%로 반등 상승이 나왔고, 월봉은 0.05% 강보합 음봉으로 6개월 연속 상승, 6개월 만의 음봉입니다. 1.05% 갭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강한 외인 매도와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진행되며 10시 이후 하방 변동성을 보였고, 이후 견조한 진행으로 1시 이후 양봉 회복했고, 장막판 상승폭 확대시키며 고점 부근인 848.15, 1.46% 상승 양봉으로 지난주 폭락 이후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윗골이 없는 양봉으로 847선 저항선을 회복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주봉은 역시 지난주 폭락을 4.93% 반등하는 상승이 나왔고, 월봉은 0.01% 약보합 하락 음봉으로 6개월 만의 하락 음봉입니다.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삼성전자 보합 윗꼬리 음봉, SK하이닉스 1.82% 상승 양봉입니다. 셀트리온 장 후반 강세로 밑꼬리를 달며 강보합 양봉, 깨아차 3%대 양봉 고점, SK텔레콤 2%대 강세입니다. 테슬라의 지분 취득 소식이 이슈가 된 LG화학은 5%대 갭 상승 출발했지만 4%대 상승 음봉으로 마감했고,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도지, 카카오, 네이버 약세. 어제 강세를 보였던 LG생활건강은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음봉, 셀트리온 제약 2%대 상승 양봉입니다. 시젠 1%대 상승 양봉, 알테오젠 1%대 상승 음봉입니다. 상장 직후 상한가 두방 이후 지속적인 하락 음봉이 나오던 카카오게임즈는 어제 거래량 없는 양봉 도지가 나왔고, 추세 전환을 알리는 오늘 오전장 15%의 급등이 나온 이후에 9%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매드팩토 8%대 상승으로 강하게 턴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테마로는 어제에 이어 자율주행 테마가 초급등이 나왔고, 명문제약은 항생제 테이코플라닌이 코로나 치료제로 효과가 부각되면서 우장 27%까지 급등 후 13% 상승 양봉입니다. 그래핀, 전기차, 2차 전지 등 시장 대부분 섹터와 테마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구독자분이 부탁하신 제노포커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코로나 표준 검사법인 실시간 역전사 유전자 증폭 검사에 쓰이는 필수 효소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히며 제노포커스는 점상에 들어갑니다. 해당 효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원료라 상당한 반향이 있었습니다. 이전 3월부터 4월 여기까지, 그리고 7월부터 8월 여기까지 강한 매집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첫 번째 점상이 나오며 이날 거래량은 52만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점상이 나오며 이날의 거래량은 7만 주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상한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날 다시 점상 출발했지만 장중 상한가가 풀리며 20%대까지 매물이 쏟아졌고 다시 밑꼬리를 쭉 달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상한가 이날은 거래량이 793만 주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84만 주의 대량 거래로 16%대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 후 이 박스권 안에서 수렴하는 기간을 가지다가 9월 21일 다시 811만 주의 대량 거래가 터지며 윗꼬리 짧은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고점을 높이고 길게 윗꼬리를 답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장 폭락에 연동해서 장대 음봉 2개가 나왔습니다. 자, 유통 가능 주식수 1,400만 주에 불과한 제노포커스는 3, 4월 이때와 7, 8월 이때 매집이 거의 완전 장악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한 점상을 2번 보이고 세 번째 점상에서 일부 이탈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시 티 안 나게 기간 조정하다가 이 두 개의 윗꼬리 캔들에서 상당 부분 이탈이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반등 양봉이 나왔지만 13,500원 이 라인 지지 여부를 봐야 하고, 이 라인 이탈이라면 두 번째 상한가 종가인 12,550원 라인 이것까지 이탈하게 되면 첫 번째 점상 종가인 9,600원 갭까지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5,600원을 돌파하는 봉이 나온다면 17,000원, 16,000원 이 사이까지 재시도는 가능합니다만 전과 같은 대량 거래는 없을 것 같이 보이고, 이 구간은 매수 자리가 아니라 매도 자리로 봐야 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겠고요. 다음은 HLB와 HLB 생명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표적 항암제인 파이로티닙을 항서제약으로부터 한국 독점 라이센스인 계약을 엘생이 체결했다는 공시가 장전에 나오며 상당히 분위기가 달아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최근 제조 기반까지 확충한 엘생이 항암 파이프라인이 확보되는 긍정적인 사안이지만 국내 권리에 국한되고 향후 유방암과 폐암 등의 다양한 암종에 대해 임상 등 추진해야 할 과정이 많아 즉각적인 모멘텀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11.1% 급등 출발한 엘생은 시작 직후 수급이 역행하며 하방 압력 이후 강보합권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중 길게 횡보 유지하며 3%대 상승 음봉 마감입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한 후 다시 밑으로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볼벤 상단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장중 변동폭 10.95%, 평균가 31,53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슈를 품고 시작했지만 거래량은 전일의 71%에 불과한 283만 주였습니다. LB가 뒤처져서 못 따라와서 엘생이 약했던 것이 아니고 강한 수급을 불러올 만한 모멘텀이 아니라고 시장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오늘의 이 큰 갭 상승 음봉에 대한 이 갭의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체적 급등은 이미 LB와 편차가 커 이제부터는 LB에 연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봉으로는 13.5% 상승 양봉이고 고점은 22.81%입니다. 월봉은 72.3%의 장대 양봉이고 고점은 107.2%입니다. 엘생의 파이로티닙 라이센스 2인 이슈로 2.9% 상승 출발하며 21선 내에서 출발한 LB는 장 시작 직후 상승폭을 잠시 높인 것을 끝으로 수급이 단절되며 적은 매물로 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10시경 하락 전환해서 중요한 지지선인 어제 이 라인 다시 나오죠. 102,300원을 여러 번 위협했지만 지지하고 1시 이후 회복 시도와 장마판까지 수급 거래량 없이 진행으로 강보합 음봉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평균가는 104,118원이고 장중 변동폭은 6.24%입니다. 어제도 거래량이 적다는 게 가장 아쉬운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제의 86.6%에 불과한 60만 주로 최근 중 가장 적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21선을 강하게 회복하는 양봉이 필요했으나 오늘처럼 갭이 뜨고 거래량이 없는 날은 만약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회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위치는 어제와 같은 상황으로 오늘의 음봉의 의미는 무시하셔도 좋겠습니다. 장중 신한계좌 프로그램 매도와 동호가의 외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며 외인 매물이 적은 거래량 안에서 일부 부담을 주었습니다. 아직 좋은 자리를 유지 중으로 5일선이 다음 주 하락을 멈추게 되고 21선이 상승이 주춤하게 되며 그 좁은 구간 안에서 이를 위로 돌파하는 양봉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LB의 모멘텀은 다소 새롭거나 관심이 약한 곳에서 나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10월은 좋은 모멘텀으로 LB가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봉은 5.49% 반등 상승이고 월봉은 4,049만 주의 대량 거래로 19.47% 상승 양봉이며 고점은 54.15%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 제한적인 혼조세로 마감했고 우리 시장 진행 시간 미국 선물은 강세였지만 지금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원달러는 달러 약세로 6.1원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다소 줄이며 4.1원 하락한 1169.5원을 기록했고 선물은 1.2% 갭 상승 출발했지만 외인 매도 기간 매수로 0.75% 상승한 309.95의 음봉 마감으로 베이시스는 콘탱고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 폭락을 2거래일 동안 다소 강하게 돌리며 이제 연휴에 들어가지만 글로벌은 대선 토론을 포함해 아주 많은 이슈와 각종 경제지표의 발표 등이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 여부를 지속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절 연휴란 하나의 마디입니다. 올해는 특히 더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고 이제 그 한 마디 앞에서 우리는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육체적 정신적으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기참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명절 잘들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